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8%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 두 분 중 한 분이 이미 빈곤층에 속해 계십니다. 이 현실이 곧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벼랑 끝에 서 계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벼랑 끝으로 한 발자국씩 밀려나고 계신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65세부터 80세에 이르는 인구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며 우리 사회 5명 중 1명이 해당 연령대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초고령화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수많은 고령층께서 경제적 불안과 심리적 고립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가올 노후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준비되지 않은 채 초고령화의 소용돌이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지금 눌러주십시오.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신다면 앞으로의 삶을 지킬 기회를 잃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무너져가는 노후를 완전히 지킬 해답을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사회적 안전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연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낀 세대로 불리는 중장년층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며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유조차 없이 끝없는 고통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고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당신, 그러나 돌아보면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메마른 노후 자금뿐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잘못된 믿음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녀가 나를 돌봐줄 것이다,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희망 속에서 본질을 외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안일한 태도로는 절대 노후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대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돌아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단순히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870만 명에 달하는 낀 세대가 처한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위로는 부모 부양, 아래로는 자녀 교육비와 결혼 자금까지 책임지며 이미 주머니는 바닥났습니다. 퇴직금마저 자녀 결혼 자금으로 다 소진되었고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길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찾으려면 지금까지의 잘못된 통념과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선택을 시작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를 늦출수록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마주할 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겨우 60만 원, 기초연금은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267만 원에 이릅니다. 의료비는 매년 폭등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최소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240만 원의 차이가 바로 여러분의 생존을 위협하는 소득 절벽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89%가 노후 준비에 실패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73%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이며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더는 방관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스스로 변화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냉혹한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진실들을 다룰 것입니다. 자녀 의존이 초래할 파국적 결과,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라는 끔찍한 실태, 그리고 중장년층의 생존 보고서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는 고령화 사회와 노후 준비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초고령화 사회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6%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위기를 의미합니다. 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44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무려 7%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일본보다도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205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2명이 고령층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는 더 이상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사회적 시스템마저 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의 월 평균 소득은 269.3만 원이지만 이는 단순한 평균일 뿐입니다. 절반 이상의 분들이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최신 보고서는 더 충격적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60만 원에 불과하며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2055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사회 전체가 재정적 불안을 안고 있다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정부는 노후는 개인의 책임이라며 손을 놓고 있지만 기초연금은 월 30만 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으로 그 실질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비입니다. 고령층이 사용하는 의료비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전체 의료비의 43.4%를 차지합니다. 한 사람당 연간 평균 의료비는 456만 원에 이르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위기입니다. 노후 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300만 원으로 추산되지만 현재 가구의 89%가 이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바로 소득 절벽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로 강조해야 할 점은 자립적인 노후 준비입니다. 주택연금과 같은 자산 활용 방법이나 소규모 소득 창출 활동을 통해 생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노후 대비의 핵심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큰 위협은 건강을 잃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은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의료비를 줄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준비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된 노후만이 안정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는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십시오. 두 번째는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65세에서 80대에 이르는 절반 이상이 한 달에 103만 원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합쳐도 월 9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으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성 고령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빈곤율이 남성보다 15%나 더 높으며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성들 중 다수는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노후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단순히 소득 부족에 그치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 난방비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한파에 그대로 노출되거나 하루 한 끼조차 챙기기 어려운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곤의 철창 안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고령층은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회적 지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실행 가능한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복지 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탑골공원과 같은 공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넘어 고령층이 서로 소통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합니다. 이런 공간의 확대와 지원은 고립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이 자립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소규모 소득 창출 활동, 주택연금 활용, 텃밭 가꾸기와 같은 방법은 경제적 안정과 동시에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문제는 더 깊은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 의존과 가정 내 갈등입니다. 이제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녀 의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다수의 부모님들께서는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교육비로 수억 원을 쓰고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퇴직금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노후 자금마저 자녀를 위해 써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녀 10명 중 8명이 부모를 부양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88만 원 세대로 불릴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생존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부모 부양까지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자녀 의존은 가정 내 갈등과 정서적 단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 부양을 둘러싼 자녀 간의 다툼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상처와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자녀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 역시 취업난, 주거난, 물가 상승 등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기에도 힘든 상황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자녀 교육비로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두 자녀 모두 의사가 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월세 단칸방에서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부산의 박모 씨는 더욱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자녀들 모두 대기업에 취직했지만 박 씨는 이제 자녀들로부터 연락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기다리며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이 결국 부모님 자신에게 상처로 돌아오는 현실을 이제는 마주해야 합니다. 자녀의 삶과 부모의 삶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이 아닌 스스로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녀 의존은 경제적 문제를 넘어 가정의 균열과 정서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특히 재산 분배 과정에서 한 자녀에게만 상속했을 때 나머지 자녀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사례는 흔합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모와 자녀 간의 현실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주택연금이나 소규모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면 가정 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해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한 한 부모는 자녀와 경제적 갈등 없이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끼지 않게 하고 부모 역시 자존감을 유지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결국 자녀 의존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부모와 자녀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부모의 작은 변화가 가정 내 갈등을 줄이고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네 번째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비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매년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60대에서 80대에 해당합니다. 혼자 사망한 뒤 며칠, 심지어 몇 주가 지나서야 발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고독사 자체가 아닙니다. 고독사로 이어지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외로움과 고립이 더 큰 비극입니다. 누구 하나 찾아오는 이 없이,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이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보내는 시간들, 이웃과의 관계는 물론 가족과의 연결마저 끊긴 채 살아가는 현실이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 3명 중 1명은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친구나 이웃을 만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남성 고령층의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평생 일만 하다 은퇴와 동시에 인간관계가 모두 단절된 경우가 많습니다. 술잔을 기울일 친구조차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성 고령층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뒤에는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기며 깊은 고립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녀들은 생계에 쫓겨 부모님과 연락조차 뜸해지고 경로당을 찾아가 봐도 이미 무리가 형성되어 있어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살던 이 모 씨는 홀로 지내던 중 겨울 한파 속에서 고독사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를 아는 이웃조차 없었고 누구에게도 구조 요청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심리적 안정의 문제를 넘어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고립을 심화시키고 고립은 다시 경제적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시작한 이웃 맺기 프로젝트는 고립된 고령층을 돕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사는 분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는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매주 목요일 이웃밥상 모임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3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목공예, 도예, 노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정서적 안정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탑골공원은 단순히 쉬는 공간을 넘어 고령층이 서로 소통하며 사회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공간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역복지센터와 자원봉사 네트워크도 강화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방문 서비스와 전화 상담은 고립된 고령층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한 복지센터에서는 1일 카페를 운영하며 고령층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고립을 완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와 손자, 손녀가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간을 함께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때만이 고립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고독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가 힘을 모아 고령층이 고립되지 않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5번째는 중장년층의 은퇴와 재취업 문제입니다. 이제 은퇴 후 재취업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장년층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낀 세대로 불리며 심각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이들 앞에 놓인 현실은 높고 차가운 재취업의 벽입니다. 소득 절벽이란 은퇴 후 갑작스러운 수입 중단으로 인해 경제적 공백을 겪는 상황을 뜻합니다. 회사에서는 50대 중반이면 퇴직을 요구하지만 국민연금은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0년의 공백은 월 8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도 벌지 못하게 되는 가혹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재취업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천만 원대 연봉을 받던 사람들이 택시 운전이나 배달 일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으로 자영업에 도전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킨집, 카페, 편의점을 차렸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취업 시장의 현실은 더욱 냉혹합니다. 나이 때문에 면접에서 탈락하거나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젊은 직원들과 어울리기 힘들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60대 후반이 되면 재취업의 문은 거의 닫힙니다. 건강과 체력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고용시장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에 사는 정모 씨는 55세에 퇴직 후 편의점 창업에 도전했지만 2년 만에 적자로 폐업했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가 걸림돌이 되어 결국 택배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김모 씨는 퇴직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함께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며 우울증까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체계적인 재취업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재취업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한 재취업 지원센터에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IT 기초교육과 자격증 취득 지원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중장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변화된 고용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체력과 역량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무리한 창업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공공근로나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서울시는 60대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도시 텃밭 관리, 공공시설 유지 보수 등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소규모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해 고정소득을 마련하거나 텃밭 가꾸기, 공예품 제작 등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추천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거나 웹디자인과 같은 기술을 배워 새로운 직업을 얻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70대의 유튜버로 변신해 월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한 사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넷째, 대기업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시니어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시니어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사례는 중장년층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섯째, 개인의 유연한 사고와 자기 개발이 필수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며 변화된 노동시장에 적응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장년층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첫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계속 도전하다 보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는 초고령 사회에서의 정책과 기업의 역할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고령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노인 일자리의 질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더 큰 변화는 민간 기업과 산업 전반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령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몇몇 은행과 금융기관은 시니어 고객을 위해 전용 지점을 늘리고 글씨를 크게 써서 설명하거나 천천히 상담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설계를 돕는 전문 상담소를 운영하며 고령층의 재정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병원들은 고령층 전용 진료센터를 신설해 긴 대기 시간을 줄이고
고령 환자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더 나아가 집에서도 의사와 화상 상담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실버 산업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첨단 아파트는 화재를 자동 감지하거나 길을 잃었을 때 집으로 안내해주는 스마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말벗이 되어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보급되며 고령층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전용 여행 상품은 의료진이 동행하며 무릎이 불편한 분들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문화센터에서는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SNS 사용법까지 쉽게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요가나 수영 등 운동 프로그램도 체력에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와 백화점도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글씨 크기를 키우고 통로를 넓히며 휴게 공간을 확충했습니다. 직원들은 고령 고객 응대 교육을 받고 있어 쇼핑 환경이 훨씬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고령 운전자를 위해 계기판 글씨를 키우고 후방경보음을 더 크게 울리는 차량을 개발했습니다. LG전자는 버튼이 크고 사용법이 쉬운 가전제품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고령층을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약자가 아닌 당당한 소비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령층은 새로운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고령층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것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은 과거의 방식에 머무를 때가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여 더 풍요롭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7번째는 지역 사례로 살펴보는 탑골공원과 부산 노숙자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과 부산역 주변의 상황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층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탑골공원은 하루에도 수천 명의 고령층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탑골공원에서 만난 김춘식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있으면 너무 외롭습니다. 여기 오면 말이라도 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의 말처럼 하루 종일 대화할 사람 없이 외롭게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이 공원입니다. 탑골공원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유일한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역 주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겨울철 역 안에서 밤을 보내는 고령층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60대에서 80대 사이로 한때는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잃었던 분들입니다. 부산역에서 만난 박영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30년 동안 운송회사를 운영하며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IMF 때 사업이 망했고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가족도 집도 삶의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부산역을 집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탑골공원과 부산역 인근의 쪽방촌도 고령층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좁은 고시원과 쪽방에 사는 어르신들은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끼니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종로 고시원에서는 텔레비전 한 대가 전부인 방들이 많습니다. 공동 화장실과 세면장을 사용하는 생활은 기본적인 삶의 질조차 보장하지 못합니다. 한 달 월세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내기에도 기초연금으로는 빠듯합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이불 몇 겹을 덮고 겨울을 나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산 쪽방촌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에는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골로 변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곳은
그들에게 유일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희망의 움직임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이 직접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손님을 맞이하며 작은 월급을 받는 어르신들은 자존감과 삶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종로구청의 어르신 공동체 주택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살며 식사를 공유하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독거노인 돌봄센터는 매일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주 2회 직접 방문하여 말벗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필품 지원과 건강 상태 점검도 함께 이루어지며 고립된 고령층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들의 활동도 활발합니다. 밥상공동체는 매주 토요일 도시락을 배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대학생 봉사단체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며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세상과의 연결을 열어줍니다.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함께 웃고 대화하는 모습은 더 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역사 안에 어르신 쉼터를 마련해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에도 고령층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돈이나 급식이 아닙니다.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누군가와 소통하며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절실합니다. 말 한마디를 나눌 사람, 함께할 공동체, 그리고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입니다. 탑골공원과 부산역의 현실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이들에게 희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본 내용들은 단순한 통계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이자 미래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소득 절벽과 빈곤의 위협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할 수 없는 시대, 이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제 다릅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첫째, 노후 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둘째, 자녀에게 기대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들도 이미 자신의 삶을 버티기에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셋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취미,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탑골공원과 부산역에서 현실의 어두운 단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분명히 희망이 있었습니다. 정부, 지역사회, 민간 기업들이 고령층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며 작은 변화의 불씨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불씨는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더 큰 불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절망적인 통계 속 숫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고 주변의 고령층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과 소통하려는 노력만으로도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움직일 때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우리의 노후는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할 때 더 밝은 내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큰 변화를 만드는데 함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